뭐라고요? 곧 가족이 될 사람인 저를 의심하셔서 저희 집 경비원으로 위장하고 들어오셨다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소리치는 여성 앞에 환갑 가까이 되는 남성이 면목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존경받는 철학 교수로 유명한 한승우 씨와 그의 예비 며느리 사이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승우 교수의 목소리가 광활한 강의실 안에서 그의 존재감만큼이나 위험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강의를 마무리하는 동안 학생들은 그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했죠. 철학과의 간판 교수라는 그의 명성은 대학 내에서 두루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개념이 현대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깊이 다뤄볼 테니 교재 130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읽어오세요. 강의실을 빠져나오며 한승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리 피곤한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복도를 걷다가 문학과 사무실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의 아내 윤미경 교수가 막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참이었죠. 막 피곤이 싹 사라지는 느낌을 느끼며 그는 아내를 살포시 안아주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땠어? 미경이 남편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늘 그렇듯 좋았어. 당신은 역시나 학생들이 셰익스피어보다 인스타그램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 하지만 몇몇은 정말 열정적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다가 이내 나란히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부부였지만 아직도 그들 사이엔 편안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가끔씩 학생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준석이한테 전화 왔었어. 미경이 갑자기 물었어요. 승우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준석이 그들의 외동아들이자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한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였죠. 훌륭한 아들이었지만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아직 바쁘겠지. 수술이 많다고 했잖아. 그 아이 38살이 되었는데도 여자친구 하나 없다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아? 이러다 평생 혼자 살게 될까봐 걱정이야. 승우는 입을 열려다가 말았어요. 이 주제는 이미 몇 번이고 다뤘던 얘기였으니까요. 준석이는 어릴 때부터 책과 공부에만 몰두했고 결국 최고의 의사가 되었지만 연애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랑을 위한 시간은 없었던 거죠. 괜찮아질 거야. 준석이는 똑똑하고 성실해. 좋은 배필을 만날 거라고 믿어. 하지만 승우의 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준석이의 미래가 불안했던 거예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 준석이네. 미경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어머니, 저예요라는 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래, 무슨 일이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제 약혼녀요. 그 순간 미경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승우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갑자기 약혼을 했다니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준석아, 정말이니? 언제부터?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토요일 저녁에 집에 갈게요. 유진이도 데려갈게요. 통화가 끝난 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승우의 표정은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갑작스러운 약혼 소식, 그리고 그들이 전혀 모르는 여자, 이 모든 것이 승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약혼이라니 이상하지 않아? 우리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조차 한 적 없잖아. 미경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드디어 우리 아들이 누군가를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뻐.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까지 그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진이라는 여자가 정말 준석이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공한 의사의 지위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자 승우와 미경의 집안은 분주해졌습니다. 미경은 아침부터 요리를 시작했고 승우는 집 안팎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표면적으로는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쳤죠. 어떤 사람일까? 미경이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승우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모르겠네. 하지만 우리 아들의 선택을 믿어야겠지. 미경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기대돼. 이제 우리도 손주를 볼 수 있을까? 승우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갑자기 약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지, 게다가 그들이 전혀 모르는 여자와 이건 분명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었죠. 저녁 6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경이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열리고 준석이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이쪽은 김유진이라고 해요. 제 약혼녀입니다. 유진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승우는 유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트렌디한 옷차림, 세련된 메이크업,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 분명 준석과는 다른 타입이었어요. 준석은 그의 아들이긴 하지만 좋게 봐줘야 소박하고 수수한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미경이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미경은 유진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디서 만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유진은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준석 씨와는 병원 홍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만났죠. 처음엔 그저 업무 관계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준석은 유진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유진이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일에만 매달릴 때 삶의 균형을 가르쳐 줬죠. 승우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마케팅 회사의 팀장. 아마도 수입이 괜찮을 테지만 의사인 준석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었겠죠. 그리고 유진의 화려한 옷차림과 세련된 분위기는 혹시 사치스러운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경이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승우는 기회를 잡아 유진과 대화를 나눴어요. 유진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 일은 계속할 생각이에요. 물론 가정도 중요하지만 커리어도 제게는 의미가 크니까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석이의 일은 매우 바쁘고 불규칙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 저도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준석 씨의 바쁜 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논리적이었지만 승우의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준석을 사랑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미래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접근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 두 사람이 떠난 후 승우와 미경은 거실에 앉아 소감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유진이 좋은 아이 같지 않니? 미경이 물었어요. 승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분명 똑똑하고 매력적인 여자야. 하지만 뭔가 확신이 안 들어. 무슨 말이야? 준석이가 행복해 보이잖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었잖아요. 당신 말도 맞아.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약혼을 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는 유진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 혹시 준석이의 지위나 돈을 보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미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도 참, 항상 의심부터 하네.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날 밤, 승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기에 가볍게 넘길 수 없었어요. 그는 유진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이 직접 유진을 시험해보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승우는 미경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나 잠시 연구 프로젝트로 학교를 비울 거야. 한 달 정도.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어떤 프로젝트인데? 국립연구소와 함께하는 윤리학 관련 연구야. 중요한 기회라서 거절할 수 없었어. 물론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승우의 진짜 계획은 유진과 준석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유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미경은 의아해하면서도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 좋은 연구 되길 바랄게. 그동안 집은 내가 잘 돌볼게. 이렇게 승우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외모도 변장했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쓰고 수염도 기르며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누구도 그가 한승우 교수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요.
승우가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박경수라는 가명으로 살면서 아파트 단지의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마침 아파트에서는 한 명의 경비원이 갑자기 사직해서 급하게 인력을 찾고 있던 참이었기에 그가 지원했을 때 큰 검증 없이 채용했죠. 승우는 마음속으로 이런 행동이 옳은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사생활을 몰래 감시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일까? 그러나 부성애라는 이름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준석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파트 경비실에서의 첫 근무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승우는 평생 책과 강의실 사이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육체 노동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단지 내 순찰, 택배 관리, 주차 안내까지.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유진의 본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셋째 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승우가 경비실 앞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유진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오다가 경비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경비 아저씨네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승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변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아버지가 될 사람인데도 알아보지 못한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들이 만난 건 딱 한 번이었죠. 네,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승우는 목소리를 조금 변조하며 대답했습니다. 고생 많으시겠어요. 이번 여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이거 드세요.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승우에게 건넸어요. 승우는 당황했지만 커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더운 날에는 시원한 음료가 힘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유진은 밝게 웃으며 떠났고 승우는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유진이 이렇게 낯선 경비원에게도 친절하다니. 그러나 그는 곧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어쩌면 나를 알아보고 연기하는 건지도 모르지. 그러나 이런 상황은 계속되었어요. 유진은 매일 아침 경비실을 지나칠 때마다 밝게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음료나 간식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리는데도 우산을 가져와 승우에게 주며 순찰하실 때 쓰세요라고 말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승우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진의 행동은 꾸밈없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그녀는 단지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했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죠. 이것이 단순한 연기라면 그녀는 정말 대단한 배우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승우는 유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응, 그래. 시부모님을 처음 뵈었는데 너무 긴장됐어. 특히 시아버지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승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어요. 아니, 돈 때문이 아니야. 준석 씨 부모님은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잖아. 내가 그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걱정되는 거지. 준석 씨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의 가족과도 잘 지내고 싶어. 승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지만 여전히 의심을 버릴 수 없었어요. 혹시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 20일 일째 되는 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승우는 일부러 힘든 일을 하는 척하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는 무거운 화분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처럼 연기했죠. 마침 그때 유진이 퇴근길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우의 모습을 보고 즉시 달려왔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유진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무거워서. 승우는 여전히 아픈 척 연기했어요.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드시면 어떡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은 망설임 없이 화분의 한쪽을 들었고 함께 목적지까지 옮겼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약국에 가서 파스도 사왔어요. 이걸 바르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무거운 걸 들 때 꼭 도움을 청하세요. 승우는 감동했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곧 더 커졌어요. 유진이 떠난 후 한 입주민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분, 이번에 결혼한다면서요? 사돈 집안이 돈이 많다고 하던데. 승우의 마음이 또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유진은 준석의 배경을 알고 접근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동안 본 유진의 모습은 그런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열흘이 더 지났고 승우는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유진이 퇴근하는 시간에 경비실 앞에서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어요.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승우는 망설이는 척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
그게 월급이 좀 밀렸는데 집에 보낼 돈이 없어서요.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경비원의 급여는 정확히 지급되고 있었죠. 하지만 승우는 유진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만약 그녀가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던 겁니다. 유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정말요? 그건 불법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체불은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노무사 친구가 있는데 상담해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볼게요. 승우는 당황했습니다. 유진은 단순히 돈을 주는 대신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어요. 이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말해 볼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어요. 꼭 해결되길 바랄게요.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가 떠난 후 승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유진의 행동은 단순히 연기로 보기에는 너무 일관적이고 진실해 보였어요.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승우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고 그동안 관찰한 결과 유진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죠. 정말 유진이 준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게 계산된 연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승우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유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석이와 유진 씨는 어떻게 지내? 미경의 목소리는 밝게 들렸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아. 지난주에 두 사람이 와서 저녁 식사를 했었어. 유진이가 직접 요리도 가져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그 아이, 손재주가 좋아. 그래? 준석이는 행복해 보이던가? 물론이지. 내가 우리 아들을 언제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봤겠어. 유진이가 옆에 있을 때마다 얼굴이 환해져. 당신도 어서 돌아와서 봐야 할 텐데. 승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의 말은 분명 위안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연구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미경이 물었습니다. 승우는 말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곧 마무리될 거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단계야. 통화를 마친 후 승우는 자신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충분했죠. 그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관찰한 유진의 모습을 정리했어요. 친절함, 배려심, 지혜로움,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왜 그는 여전히 의심을 버릴 수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진이 출근하기 전 그녀는 경비실에 들러 작은 도시락 통을 건넸어요. 아저씨, 어제 저녁에 좀 많이 해서 남았어요. 드세요. 승우는 도시락을 받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 아파트를 위해 늘 고생하시잖아요. 그때 승우는 다소 대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유진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 바닥에선 소문이 빨라요. 상대방은 어떤 분인가요?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의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엔 일 때문에 만났는데 그분의 진실된 모습에 반했죠.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았어요. 승우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의심을 직접 해소해주는 것 같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가치관보다 조건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던데요. 승우가 살짝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같이 나이 들어가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준석 씨는 제 약혼자는 겉으로는 굉장히 진지해 보이지만 사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사랑하는 부분이죠. 그녀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승우는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시댁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보통 결혼할 땐 그게 큰 문제가 되곤 하던데.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살짝 흐려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아버님이 저를 그다지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그랬거든요. 아마 제가 마케팅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제 스타일이 좀 화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승우는 마음속으로 움찔했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자신의 생각을 꿰뚫어 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해해요. 아드님을 위한 마음이시니까요.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승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진솔한 대답에 그는 점점 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우연히 승우는 유진과 준석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준석의 얼굴에는 승우가 평생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승우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아들은 정말 행복했고 유진은 그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다음 날 승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었어요. 그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가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소장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해 주었어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해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우는 마지막으로 경비실을 정리하며 이 모든 경험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입견과 의심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 깨달았어요. 유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준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승우는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자신이 한 행동은 분명 옳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사생활을 감시한 것, 그리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한 것. 하지만 이제 그는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어요. 가족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진에게 제대로 된 환영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당신 벌써 돌아왔어? 연구가 끝난 거야? 승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사실 나 연구하러 간 게 아니야.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어디 있었던 거야? 내일 준석이와 유진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그때 모든 걸 말할게. 다음 날 저녁, 승우와 미경의 집은 특별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경은 승우의 갑작스러운 귀환과 수수께끼 같은 행동에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요청대로 준석과 유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녀는 식탁을 정성껏 차리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없어. 미경이 그릇을 놓으며 물었어요. 승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모두가 모였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정확히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경이 문을 열자 준석과 유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유진은 홈메이드 디저트 상자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티라미수예요. 아버님도 오셨다고 들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미경은 디저트를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유진아. 들어오렴.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을 때 공기 중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미경은 불안해 보였죠. 준석과 유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연구를 중단하고 돌아오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연구하러 간 게 아니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디 계셨어요? 준석이 물었어요. 승우는 유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진 씨, 혹시 당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기억나나요? 박경수라는 사람. 유진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네, 경비 아저씨요? 내가 바로 그 경비원이었어.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경은 입을 벌린 채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반응은 유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쩐지 처음 배웠을 때부터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승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던 거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유진 씨가 혹시 준석이의 지위나 재산 때문에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어. 그래서 저를 시험하기 위해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거군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유진이와 저를 감시했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미경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정말 그랬어?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 아들의 행복이 걱정돼서.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지. 정말 미안해.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미경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유진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마침내 유진이 침묵을 깼어요. 사실 이해해요, 아버님.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승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드님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가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특히 제가 마케팅 일을 하고 좀 화려하게 꾸미는 스타일이라 더 그러셨겠죠. 승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의 이해심은 그가 예상한 것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은 잘못되었어요.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의 사생활을 침해하신 거니까요. 그래도 아버님의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부모가 된다면 아마 제 아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아요. 준석은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유진아, 너무 너그러워. 이건 명백한 신뢰 위반이야. 유진은 준석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가족이 되기로 한 이상 이런 오해와 갈등도 함께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님도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고 계시잖아요. 그녀의 말에 준석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유진이 테스트에 통과했나요? 승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테스트라기보다 내가 교훈을 얻은 거야. 유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의심은 완전히 틀렸어.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승우는 유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겠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보세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해요. 의심이 있으시면 직접 물어봐 주세요. 제가 뭐든 말씀드릴게요. 승우는 감동했습니다. 유진의 성숙함과 이해심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시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미경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할 생각을 했어? 당신 같은 사람이. 승우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생각보다 쉬웠어. 변장하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지. 마침 경비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었다고 해서 운 좋게 들어갔어. 모두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정말 아버지다운 행동은 아니었지만 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유진이의 진심을 알게 되셨으니 다행이네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유진 씨가 얼마나 배려심 깊고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 그렇게 식사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웃음을 되찾았고 유진이 가져온 티라미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유진이 승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요. 그때 월급이 밀렸다고 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기대하셨어요? 승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마 당신이 돈을 건네주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은 근로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아주려 했지.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게 내가 감동받은 점이야. 당신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진짜 도움을 주려 했으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렵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편이에요. 승우는 놀랐습니다. 어렵게 자랐다고요? 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준석 씨를 만났을 때도 그의 직업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의 진심과 따뜻함이 좋았던 거예요. 승우는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진정한 가족으로 유진을 받아들이겠다고. 저녁 식사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승우의 고백으로 인한 충격은 여전했지만 어색함은 점차 풀리고 있었어요. 준석과 유진이 떠난 후 승우와 미경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정말 믿기지 않네요. 미경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승우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내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하지만 준석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컸던 거야. 그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유진이가 이해해준 게 정말 다행이네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유진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의심했는데도 너그럽게 이해해줬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미경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이제 인정하는 거죠? 당연하지. 유진이는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훌륭한 며느리가 될 거야. 그날 밤, 승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는 유진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편 준석과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준석이 운전대를 꽉 쥐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감시했다니. 유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조금은 이해가 돼요. 당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가 의심스러웠겠죠.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사생활을 침해한 거잖아. 유진은 준석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맞아요. 방법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의도는 당신을 위한 거였잖아요. 당신 부모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준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해주니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지네.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그런 짓을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게 기뻐요. 준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정말 고마워. 이렇게 이해심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정말 행운이야. 다음 날 아침, 승우는 일찍 일어나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준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되세요? 승우는 잠시 놀랐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이후에 준석이 그를 찾을 줄은 몰랐거든요. 응, 되는데 무슨 일이니? 유진이와 제가 결혼 준비 때문에 상담을 좀 받으려고 해요. 아버지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승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석이 아직도 자신을 신뢰하고 결혼 준비에 참여시켜 주다니. 그래, 물론이지. 언제 만날까? 오늘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요.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 못 오신대요. 통화를 마친 후 승우는 기분 좋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 2시 승우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준석과 유진이 창가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승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렸니? 승우가 두 사람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아니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유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님. 세 사람은 차를 주문하고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예약, 청첩장 디자인, 신혼여행 계획까지 모든 것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 결혼식 당일에 아버지가 축사를 해주셨으면 해요. 승우는 놀랐습니다. 나보고 축사를 하라고. 어제 있었던 일 이후에도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아버지는 여전히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니까요.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에서 아버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승우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물론 하지. 내가 최선을 다해 좋은 축사를 준비할게. 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아버님,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말해봐. 결혼식 날 평소처럼 교수님 복장 말고 정장을 입어주세요. 멋진 신랑의 아버지로서요. 승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 생애 가장 멋진 옷차림을 약속할게.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승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의심으로 시간을 낭비했고 아들과 유진의 신뢰를 배신할 뻔했죠.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두 사람에게 정말 미안해. 승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버지, 그리고 시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준석과 유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아버지, 우리는 이미 이해했고 앞으로를 바라보고 싶어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아.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자. 카페를 나서면서 승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과거의 실수는 잊고 이제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유진을 진심으로 환영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겠다고 말이죠. 돌아가는 길에 승우는 문득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정장 새로 맞출 거야. 준석이 결혼식에 입을 가장 멋진 정장으로 미경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어요. 정말. 갑자기 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어. 전화를 끊은 후 승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의 마음처럼 맑고 깨끗한 하늘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승우와 미경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주말마다 준석과 유진이 방문했고 네 사람은 함께 결혼 준비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어요. 청첩장 디자인부터 하객 명단, 식장 장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가 정성을 다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승우는 서재에서 결혼식 축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철학책을 펼쳐놓고 결혼과 사랑에 관한 명언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철학 교수답게 깊이 있으면서도 감동적인 축사를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들어 문가에 서 있는 유진을 보았어요. 유진이구나. 들어와. 유진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축사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 니체와 플라톤 사이에서 고민 중이야. 승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아버님다워요. 하지만 너무 철학적이면 하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승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나도 그 점이 걱정이었어. 어떻게 하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었지.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말해봐. 아버님과 준석 씨의 추억을 담은 이야기는 어떨까요? 준석 씨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버님이 준석 씨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셨던 인생 교훈 같은 것들요. 거기에 철학적인 통찰을 더하시면 정말 의미 있는 축사가 될 것 같아요. 승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준석이가 5살 때 함께 별을 보러 갔던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우주의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었지. 어린 아이였는데도 준석이는 깊은 질문을 했었어.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준석 씨도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축사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승우는 유진의 제안이 얼마나 현명한지 새삼 느꼈어요.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승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시험했던 일, 정말 미안해.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이제 그 일은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해해요. 고마워. 하지만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동안 내가 관찰한 너의 모습, 정말 훌륭했어. 내가 얼마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준석이는 정말 행운아야.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씀 정말 감사해요. 저도 준석 씨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님 같은 분을 시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도요. 승우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유진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승우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그들의 대화는 미경이 차와 다과를 들고 서재로 들어오면서 중단되었어요. 두 사람 무슨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감동적이죠? 승우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축사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승우가 대답했어요. 유진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줬네요. 이제 내가 어떤 축사를 할지 확실해졌어. 미경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나한테도 얘기해줘요. 비밀이야. 승우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결혼식 당일에 직접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거야. 세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그 따스한 빛이 방 안에 가득 차올랐어요. 그 순간 승우는 깊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승우는 오랜만에 대학 동료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준석이가 드디어 결혼한다고? 축하해. 철학과의 노교수 김민수가 승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어. 승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때? 그 며느리라는 사람은 준석이한테 어울려? 또 다른 동료 이영우 교수가 물었습니다. 승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처음엔 좀 의심스러웠어.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났거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 유진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지혜롭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그래? 잘 됐구나. 사실 나도 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 많이 의심했었어. 민수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이제 알았어. 의심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걸.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승우는 결혼식장 근처에 있는 맞춤 정장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가장 품격 있는 디자인을 골랐고 측정을 받았어요. 가게 주인이 물었죠.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승우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저는 신랑의 아버지이자 축사를 하게 될 사람이죠. 축하드립니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승우는 문득 이 모든 과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었는지 생각했어요. 불필요한 의심과 시험 대신 그는 이제 신뢰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그의 철학 강의에서 늘 이야기하던 지혜의 본질을 실제로 체험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는? 미경이 물었어요. 승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그리고 결혼식에 입을 정장도 주문했어. 미경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정말? 당신이 정장을 입는 모습 오랜만에 보겠네요. 이번엔 특별하니까. 내 아들의 결혼식이잖아. 미경은 남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많이 변했어요. 뭐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더 이해심이 깊어진 것 같아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인생 교훈 중 하나일 거야. 때로는 의심보다 믿음이 더 큰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결혼식 날이 마침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웨딩홀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승우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죠. 정말 멋져요, 당신. 미경이 옆에서 남편의 어깨를 정돈해주며 말했습니다. 승우는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미경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당신도 정말 아름다워. 마치 우리 결혼식 날 같아. 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39년이나 지났네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함께 겪었죠. 그래.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아들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날이야. 두 사람은 웨딩홀로 향했어요. 준비실에서는 준석이 긴장한 모습으로 마지막 정장 손질을 받고 있었죠. 승우가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준석이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준석이 말했어요. 승우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안 오겠니? 준석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제가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승우는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 유진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평생 행복할 거라고 확신해. 승우의 말에 준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돼요. 한편 다른 준비실에서는 유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진이 반가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미경은 감탄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아, 정말 아름다워. 마치 천사 같아.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도 많이 긴장되네요. 미경은 다정하게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완벽할 거야. 무엇보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시간이 되자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고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석이 제일 먼저 입장하여 제단 앞에 섰고 이어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며 유진이 아버지의 팔에 의지한 채 입장했어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모든 하객들이 감탄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석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고 승우와 미경도 감동에 젖어 이 순간을 지켜보았어요. 신부 아버지가 유진을 준석에게 인도하며 말했죠. 내 소중한 딸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잘 부탁드려요. 준석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평생 유진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식순에 따라 주례의 말씀과 서약이 이어졌고 드디어 축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승우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고 준석과 유진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제 아들 준석이와 며느리 유진이의 결혼을 축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승우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철학 교수로서 저는 항상 진실과 지혜에 대해 강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책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승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준석이가 5살 때 우리는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 밤 이 어린아이는 저에게 물었죠. 아빠, 별은 왜 저렇게 멀리 있는데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나요? 그때 저는 깊은 철학적 대답을 준비했지만 사실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라도 진실된 빛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은 승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승우는 유진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유진 씨, 처음에 저는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저의 실수였고 지금도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당신이 얼마나 현명하고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반려자입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준석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여정입니다. 준석이와 유진이 두 사람이 이 여정에서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심보다 신뢰가, 판단보다 이해가 더 큰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승우는 마지막으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석이와 유진이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모든 하객이 일어나 잔을 들어 축하의 박수를 보냈어요. 미경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준석의 부모님도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승우가 자리로 돌아오자 미경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감동적인 축사였어요. 당신이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할 줄 몰랐네요. 승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내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 하지만 진심이야. 결혼식이 마무리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우와 미경은 하객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그때 유진의 아버지가 승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교수님, 정말 감동적인 축사였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승우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얻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딸과 아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피로연이 한창일 때 준석과 유진이 승우와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은 잠시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이렇게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유진도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두 분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오늘의 행복이 가능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승우는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으로서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자.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저는 아버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미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가족. 그들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사진사가 다가와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을 담은 사진에는 그들의 행복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새로운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난 후 승우와 미경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집에는 새로운 가족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더 큰 사랑과 이해가 자리 잡았어요. 어느 날 저녁, 승우는 서재에서 철학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그를 맞이했어요. 그는 아들이 어렸을 때 했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별은 왜 저렇게 멀리 있는데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나요? 이제 그는 그 질문의 답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멀리 있어도 빛나는 별처럼 진실된 사랑은 어떤 거리와 장애물도 넘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승우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철학서적에서 찾은 지혜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나누는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유진이,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을 평생 간직할게.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승우가 전화를 받자 유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신혼여행 잘 즐기고 있어요. 아버님께 꼭 전화드리고 싶었어요. 승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잘 지내고 있어? 네, 정말 행복해요. 아버님이 주신 축복 덕분에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통화를 마치고 승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시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자 미경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승우는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별이 참 아름답네요. 미경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오늘따라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마음이 행복해서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시작과 함께 더 넓고 깊어졌어요. 승우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신뢰, 그리고 희망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 진리임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